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무사 과목 중에 인사노무관리 공부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너가 누군데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총 2년 반 동안 노무사 공부를 했고 22년에 합격을 했어요. 그 중에 2년 4개월은 직장 병행으로 나머지 2개월은 전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합격 후에는 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총 100번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노무사 수험 공부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처음 노무사 수험판에 들어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과목이 바로 이 인사노무 관리입니다. 그 이유는 인사노무 관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노동법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외우고 판례를 달달 외우면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인사나 경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읽어봐도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서 무엇을 외워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험 상담을 100번 넘게 하면서 경험한 가장 효과적인 인사 공부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딱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이 공부법으로 21년에 인사가 50점이었는데 22년에는 62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인사노무 관리를 처음 공부할 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목차 키워드를 암기하는 겁니다. 목차 키워드 암기가 뭐냐면 판례를 암기할 때처럼 줄글로 쭉쭉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차와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사는 전체 큰 그림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인사관리는 특정 주제를 복붙하는 노동법과는 다르게 주제별 연계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이 주제별 연계 문제가 나오면 책의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촥 펼쳐서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쓰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머릿속에 전체 큰 뼈대를 구축해 놓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선 목차와 키워드부터 암기해야 합니다. 목차 키워드 암기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뇌의 용량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사 암기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10중 8구 처음부터 줄글로 암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한 번에 암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줄글로 암기하다 보면 기존에 외웠던 게 다 날아가 버리는데요. 그러면 몇 번이나 회독을 돌려도 암기 내용이 쌓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회독을 아무리 돌려도 남아있는 게 없어서 막막한 느낌 받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회독을 몇 번만 돌리면 곧바로 머릿속에 뼈대가 다 자리 잡으면서 그 이후에는 회독을 돌릴 때마다 부연 설명들이 그 키워드들의 자석처럼 달라붙게 됩니다. 자, 그럼 곧바로 목차 키워드 암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김유미 강사님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김유미 강사님 책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거예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펴놓고 해보시면 좋고요. 제 책은 참고로 개정 이전 책이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강사님 책이라 하더라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무 분석 파트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분석을 펴시면 가장 먼저 직무 분석의 개념이 나오죠. 직무 분석 파트에는 직무 분석 개념이 가장 먼저 나오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개념 다음에는 밑에 뭐가 나오죠? 직무 분석의 목적이 나오죠. 개념 다음에는 목적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저 목차를 쭉 훑습니다. 그런데 목차만 먼저 쭉 훑는 것이 아니라 목차 안에 있는 키워드까지 같이 훑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특정 직무의 내용 그리고 직무 수행자와 관련된 것이구나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그렇다면 직무 분석 개념의 키워드는 바로 직무의 내용 그리고 직무 수행자라는 것이죠.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 참고 내용 같은 것들은 지금은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목차와 키워드를 알고 나서 이것들을 챙기는 거지 이렇게 서브 내용들은 지금 바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직무 분석의 목적은 뭐가 있나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가 있네요.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는 뒤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목적이 이 두 가지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직무 분석의 활용이 그 다음 목차로 있는데 김유미 선생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들은 큰 그림 내부에 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고용으로 넣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도 돼요. 전체 그림에 편입되는 목차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다 넘어가고 그 밑에 직무 분석의 절차가 나오네요. 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직무 분석을 펴면은 직무 분석 개념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다음 절차가 있구나. 절차는 몇 개가 있지? 첫 번째 배경 정보의 수집, 그 다음 대표 직무의 선정, 직무 정보의 획득, 직무 기술서, 명세서의 작성이 있구나. 직무 분석의 목적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라 했는데 이게 뒤에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건 이미 외운 거예요. 앞에 세 개만 외워주면 되겠죠. 첫 번째,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것. 직무에 대해서 그 배경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 내용들을 읽다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딱히 여기는 뭐 키워드를 할 게 없고, 그다음 두 번째는 대표 직무를 선정합니다. 시간과 비용 때문에 모든 직무를 다 할 수 없고 대표 직무를 선정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굳이 키워드를 여기서 챙기자고 한다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 이거를 키워드로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직무 정보의 획득입니다. 대표 직무를 정했으면 그 다음에는 직무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겠구나. 마지막에는 직무 기술서와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직무 분석의 절차를 살펴보았어요. 절차를 살펴보니까 이번에는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이 나와 있네요. 자,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은 어떤 절차에 속한 것일까요? 바로 직무 정보의 획득 파트에 속한 것이겠죠.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작업기록법, 중요사건법, 그리고 마지막 혼합법이 있죠. 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지금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직무 정보의 수집 방법에는 6가지가 있구나 라는 걸 외우시면 되는데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류들을 외워야겠죠. 이 종류들을 달달 외우면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이 두 문자로 따서 외웁니다. 관면질 작중원. 저는 이렇게 두 문자를 땄어요. 그리고 각각을 그냥 읽으면서 그게 뭔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키워드를 그렇게 세세하게 가져갈 필요는 없고 어떤 개념인지를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관찰법이란 어떤 거고 면접법이란 어떤 거고 질문지법이란 어떤 거고. 그런데 각각에 대해서는 개념과 장단점이 있죠. 이런 것들, 이런 목차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각각의 이 종류들에는 개념과 장단점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넘어가시고. 자, 앞서 직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직무 분석을 하는구나. 본격적으로 직무 분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어요. 직무 분석 기법에는 본격적으로 4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기능적 직무 분석. 두 번째, 직위 분석 질문지법. 다음 세 번째, 관리직위 기술 질문지법. 네 번째, 과업 목록법. 이것도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개념과 장단점으로 이루어져 있죠. 참고로 여기서 기능적 직무 분석, 직위 분석 질문지법 이런 것들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면접법이나 질문지법 등과 같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두 문자를 따주면 좋은데 우선은 지금은 넘어갑시다. 두 문자를 따주면 좋지만 지금은 인지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문자만 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기능과 직관이라는 두 문자로 땄어요. 저는 이렇게 좀 어렵게 두 문자를 땄으니까 두 문자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따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죠? 마지막에는 정말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가 나오네요. 직무 기술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직무 수행과 관련된. 반면 직무 명세서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의 행동, 기능, 능력, 지식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은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세요. 지금 달달 외우면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리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맺은 말은 딱히 중요치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 맺은 말 중에 4번은 제가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이거는 강사님께서 강조하셔서 칠한 거지
만약에 강조하지 않으셨다면 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목차 안에 편입 안 시키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넘어가면 직무 평가가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분석을 이렇게 목차와 키워드를 간단히 외우셨다면 이거를 그때그때 A4에 정리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A4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머릿속에 최종적으로 목차와 키워드가 각인이 되게 됩니다. 네, 목차 키워드 내용을 이렇게 A4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달달 외우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저는 처음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1회독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끝납니다. 대략 2주 안에는 1회독이 다 끝나게 되는데, 그럼 2회독을 돌릴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만, 2회독을 돌릴 때에는 내가 외웠던 것을 최대한 떠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해요. 2회독만 하셔도 아마 목차는 어느 정도 외워지실 거예요. 그럼 3회독 때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하시되 본격적으로 키워드들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회독을 돌리면 5회독 정도 돌렸을 때 비로소 책의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다 자리 잡게 되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디테일 싸움입니다. 결국 시험 보기 전 마지막에는 인사도 노동법 판례처럼 줄글로 완벽히 다 외워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사노무 관리 공부법이었습니다. 인사노무 관리는 반드시 이렇게 목차와 키워드로 공부를 시작하셔야만 효과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바로 실천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